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 하나에 무주택자 정책 대출에 대한 엑기스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경입니다. 오늘은 무주택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출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종류도 많고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적합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한 방에 좀 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출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실 테니까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은 정부 정책자금 대출과 시중은행권 대출로 나뉩니다. 정책자금 대출은 정부 주도로 무주택자나 서민들을 위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고, 시중대출은 뭐 당연히 그냥 장사를 위해서 판매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내가 조건만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정책자금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집행을 하는데 각각은 다른 기관입니다. 따라서 취급하는 상품도 다르거든요. 주택도시기금은 뭐 다들 잘 아시는 허그라고 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기금이고요. 국토교통부 산하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정책대출은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가? 주택도시기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서민 대출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그 자금을 은행에서 수탁받아서 은행을 통해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금은 이 기금에서 끌어다 쓰게 되는데 뭔가 손님이 많아지면 그 돈을 대출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기금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재원 가지고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 정책자금 대출 자체가 상당한 저리의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시중 금리보다 낮은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런 상품을 본인들의 재원으로 판매하게 되면 적자를 보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다음 해에 시중금리와 이 대출 상품 간의 차이만큼의 손실 보전액을 은행한테 주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근데 요새는 또 이거를 좀 차일피일 미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대출하러 왔어요 하면 싫어해요. 왜냐면 이게 은행에 돈도 안 되고 무료봉사 차원에서 적자만 지속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은행이 디임돌 대출을 하러 왔다 그러면 불친절한 이유입니다. 이게 이런 그 정책자금 대출엔 종류가 참 많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서로 다른데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적격 대출이 없어졌습니다. 디임돌 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기금의 그 디임돌 대출에 일원화됐습니다. 원래는 따로 디임돌 대출도 신청했었는데 지금 일원화했습니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남은 거는 보금자리론인데, 보금자리론은 디임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고 다음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디딤돌이라는 말이 참 많거든요. 디딤돌. 여기저기 다 디딤돌이죠. 결국 다 비슷비슷한데 세부 내용만 조금씩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 영상을 쭉 보시다가 나중에 제가 한 방에 정리한 표를 보시면 아, 이게 대부분 다 비슷한 대출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가실 겁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렇게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룰 건데요. 이 두 가지는 합쳐서 디딤돌 대출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해당하는 자격 요건에 따른 차이점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상품을 대상자별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고, 또 디딤돌 대출인데 신혼부부가 받는 그 조건보다 좀 더 좋은 혜택이 바로 이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입니다. 왜냐하면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보금자리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린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깔끔하게 이게 전부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본인이 자격이 되는 가장 혜택 좋은 하나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신혼부부는 뭐냐? 신혼부부의 정의가 있을 거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신혼이에요? 뭐 아직 나는 신혼이야, 애틋하면 신혼인가요? 그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까지가 신혼부부입니다. 만약 내가 동일한 사람이랑 결혼했다가 다시 재혼을 했어. 그럼 재혼한 시점일까요? 아니요. 최초
시점일로부터 7년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칠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내가 결혼식은 안 했지만 신혼집을 미리 살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결혼식 하기 3개월 이내이면 청첩장 날짜나 뭐 예식장 계약서 그 날짜를 가지고 증빙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출에 대해 설명을 들어가기 앞서서 용어 3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딱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LTV는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담보대출 비율이죠. 만약에 뭐 5억짜리 집이 있는데 LTV 70%다 그러면 57에 35에서 3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DTI와 DSR은 뭘까요? 먼저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연소득 대비해서 지고 있는 총 빚에 대해서 연간 얼마씩 상환하고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빚에는 내가 갚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됩니다. 이자 상환액. 이 기타 대출에는 뭐 마이너스 통장, 뭐 카드값, 자동차 할부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기타 대출에 이러한 이자만 들어가는 게 DTI고 DSR은 뭐냐? DSR은 DTI에서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들어갔다면 DSR에서는 이것에 원금까지 들어갑니다. 원금.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커져버립니다. 상환액 자체가. 따라서 DTI 대비해서 DSR이 더 빡센 대출 규제인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연소득이 5천이다. 그런데 DTI도 50%, DSR도 50%다 라고 한다면 내가 연간 총 낼 수 있는 원리금 상환액은 2,500이죠. 근데 DSR은 기타 대출의 원금까지 상환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훨씬 높아요. DTI 대비해서. 그렇게 되면 똑같은 50%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모 자체가 DTI 대비해서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SR이 무서운 대출 규제인 겁니다. 이 DSR이 적용 예외가 되는 대출들이 다음과 같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정책 대출은 DSR을 대부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빡센 DSR을 대부분 보지 않아서. 자, 이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일반, 생애 최초, 2자녀 이상, 신혼가구, 신생아 특례 이렇게 대상자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대상자에 따라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뭐 6천, 7천, 8,500, 1억 3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 모든 조건에 대해서 똑같이 4억 6,900 이하가 되겠고요. 이 자산 4억 6,900은 어떻게 심사가 되느냐는 기금 포탈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이죠.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이건 역시도 대상자에 따라서 5억, 6억, 9억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이 주택 가액 5억, 6억, 9억 이런 주택 가액은 시세 혹은 주택 매매 가격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KB 시세가 5억이고 실제로 내가 주택은 5억 2천에 샀어요. 그렇지만 내가 대출 신청하러 가면 이 5억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에 만약에 그러면 5, 7, 35, 3억 5천만 되는 겁니다. 이 가격이 아니라. 이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대출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금액 역시도 이렇게 일반에서 신생아 특례까지 2억 5천, 3억, 4억, 5억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DTI는 60%, LTV는 70%인데 생애 최초다 내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다. 그러면 80%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DTI처럼 자료에서 이렇게 대상자를 안 써놓은 것들은 다 공통사항이라는 겁니다. 뭐 일반이든 신생아 특례든 공통이다. 공통사항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죠? DSR 조건이 없다. 그래서 좋은 대출이다. DTI랑 LTV만 본다. 이제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이 됩니다. 주택 가격의 이 비율만큼 곱하고 여기서 최우선 변제금을 뺀 금액만큼만 대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최우선 변제금이란 무엇일까요?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집을 담보로 하는 채무자가 있겠죠. 한 번 더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집주인이 안 갚을 수 있겠죠. 못 갚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은행은 집을 경매에 넘기게 됩니다. 이때 이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었어요. 임차인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순위가 뒤로 밀려가지고 보증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딱하잖아요, 사정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뭔가 소액의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임차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무조건 보증금 중 한 요 정도 금액은 무조건 받을 수 있게 해주자.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보장을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이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자기도 이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사실 우선인데 다 받지도 못하고 경매 넘어갔을 때 임차인 먼저 이렇게 돈을 떼주고 난 나머지만 받아야 되나. 그래서 처음부터 대출을 해줄 때 이것만큼 빼고 주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이 LTV 비율만큼 다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반공제라고도 합니다. 물론 반공제 없이 LTV를 풀로 꽉 채워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MCG, 구입자금 보증 상품을 가입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금융공사에서 너네가 자격만 되면 우리가 보증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구입자금 보증 같은 경우는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LTV 70%까지 풀 대출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보증 상품이고요. 생애 최초다 내가. 생애 최초는 LTV 80%까지 대출되죠 원래. 이때 이러한 조건이 된다면 최대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반공제 없이 최대 80%까지 풀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보증 상품입니다. 자, 이번에는 디딤돌 대출의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금리표는 이렇게 상품명 기준으로 이렇게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의 경우는 이 표를 기준으로 여기서 내가 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다라고 하는 자격이 있으면 여기서 추가로 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일 경우에는 이 7천 구간이면 요 아니죠. 이 구간의 경우는 내 집 마련 디딤돌의 대출 이율은 3.3%입니다.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는 7천이면 요 구간이고 2.7%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저렴합니다. 금리가. 그렇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딱 5년 동안만 보장이 되고요. 자녀를 계속 낳게 되면 한 명당 5년씩 추가로 보장이 됩니다. 최장 15년까지. 근데 내가 자녀를 낳지 않았어. 그러면 5년 이후에 어떻게 되죠? 부부 합산 연소득을 보게 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을 봤을 때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특례 금리표에서 0.55%를 가산하게 되면 그 가산한 금리가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이라고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릴 건데 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수준의 금리가 되고 0.55% 가산이 돼서 만약에 연소득이 8,500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딤돌처럼 30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대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본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더 우대받을 수 있는 금리. 먼저 1번 우대금리가 있고요. 2번 추가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2번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1번은 내가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나 배우자가 청약 저축을 오래 했을수록 이 다음과 같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했을 경우에도 0.1포인트 우대를 해주는데 이게 부동산마다 다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 이렇게 우대 금리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집을 신규로 분양받았어. 그러면 또 0.1%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는 이 우대 금리가 조금 다릅니다. 이 기본 디딤돌 대출 금리 대비해서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1번 우대 금리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2번 추가 우대 금리 중에서 3번 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항은 우대를 해주지 않고요. 다만 두 항이 추가가 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에서 2년 내 추가로 출산한 자녀 한 명당 0.2% 우대해준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자녀를 더 낳았을 경우 금리를 우대해주고 이 대출 접수를 할 때 기존에 자녀가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또 우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 금리를 한번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인 신혼부부가 15년 된 180회의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이거를 전자계약으로 계약할 경우에 30년 만기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얼마가 될까요? 앞서서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이면 금리가 얼마라 그랬죠? 3.3%입니다. 3.3%에서 출발을 해서 신혼이고 청약통장이 있고 전자계약을 했기 때문에 2.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마다 전자계약을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에 처음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저 디딤돌 대출 대상자라서 이 아파트 사면서 디딤돌 대출 받을 건데 전자계약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안 해주는 데도 많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이렇게 우대금리가 가능했죠 아까. 네, 임신 중인 태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낳은 이후의 자녀만 그 자녀 수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딤돌 대출을 신혼부부가 받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딱 세 가지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품은 신혼부부 중에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만 가능한 상품입니다. 한마디로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금은 무주택이지만 과거에 집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둘 다 한 번도 내가 구매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 최초이기 때문에 금리가 디딤돌 대비 0.1% 쌉니다. 그리고 LTV도 70%가 아니라 80%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 뭐 자격이나 자산, 대상주택 전부 다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더 딱히 말씀드릴 게 없고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 기본 금리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받았을 때의 금리 대비해서 0.1%가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부부 합산소 7천만 원 신혼부부를 계산을 해봤었죠. 금리가 얼마 되는지. 그때 디딤돌로 받을 때 2.5%였습니다. 그런데 생애 최초일 경우에는 0.1% 더 싸다. 그래서 2.4%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 하나에 무주택자 정책 대출에 대한 엑기스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제일 싼 상품은 신생아 특례다. 대신에 애를 더 낳지 않는 이상 5년 후에는 이 최초 금리가 바뀌게 된다. 디딤돌 대출을 신혼부부로 조건으로 받는 거랑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은 무슨 차이예요? 이건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신혼부부이니까 혜택을 조금 더 주겠다. 어떤 혜택을 더 주죠? 우리가 10% 더 주고 기본 금리가 0.1% 더 싸다. 그리고 우대금리 적용 하한선도 더 낮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비해서. 그럼 나는 어떤 대출을 받아야 하나요? 내가 신혼부부이며 아기가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이며 생애 첫 집이다. 그러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신혼부부인데 주택 구입 경험은 있어요. 그러면 디딤돌 대출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싱글이거나 신혼부부는 아닌 기혼이에요. 근데 생애 첫 집이에요. 그러면 디딤돌 생애 최초로. 싱글이거나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인데 과거에 주택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하면 디딤돌 대출을 일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자 해당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것으로 보거든요. 이 영상이 대출을 찾으시는 무주택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대출에 대해서는 좀 알겠다. 근데 지금 집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에 영상을 하나 걸어놨으니까 보시면 아마 선택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